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Cutting off the Head Answer Conflict라고 하는 2024년 ACL Findings에 역습된 논문입니다. LLM의 지식 충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CN conflict라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 메모리 컨플릭트로 모델이 프리트레인할 때 학습된 사전 지식인 parameter knowledge와 또 외부 입력으로 주어지는 컨텍스트 메모리 간의 충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은 그런 CN 컨플릭트의 모델의 내부 메커니즘을 해석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어, 요약하자면 사실 모델의 초반부 레이어에서는 각 토큰이 FFN을 지나서 그 의미가 강화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정보도 레이어를 지날수록 전파가 된다고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레이어의 어텐션 헤드들이 어떤 헤드는 내부 기억을, 또 어떤 헤드는 외부 문맥에 집중을 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호 배타적인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현상을 밝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를 활용해서 충돌을 완화하는 기법까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태스크는 좀 한정된 세팅이긴 한데요. 일단 가정하기로 내부 기억은 팩추얼하고 외부 입력으로 주어지는 문맥은 카운터 팩추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의 실험에서 다루는 태스크는 팩추얼 리콜 태스크인데, 오른쪽 보이는 예시와 같이 어떤 서브젝트의 수도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입력으로 주어진 서브젝트와 또 릴레이션, 여기선 캐피털이 되겠죠? 이를 기반으로 답변인 어트리뷰트를 예측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을 다루기 때문에 이 어떤 내부 기억이 존재를 한다면 그와 상충이 되게 카운터 팩추얼한 컨텍스트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그 답변 어트리뷰트를 다른 엔티티로 치환을 하여 컨텍스트를 구성을 합니다. 사용하는 데이터는 어떤 나라의 수도가 어디인지, 어떤 나라의 공용 언어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주로 이 워드 캐피털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일반화를 위해 타 데이터셋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델은 GPT-2, 엑스라지, GPT-J 이런 모델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논리지 컨플릭트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논문은 여러 실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페이지는 Knocking out input component라는 실험을 한 건데, input component라고 한다면 맨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에 나와 있지만 컨텍스트의 서브젝트, 릴레이션, 퀘스천의 서브젝트 이런 토큰입니다. 그래서 각 레이어의 MHA나 FFN 블럭에서 그 특정 인풋 컴포넌트의 업데이트를 0으로 만들어서 원래 예측한 확률로부터 그걸 0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바뀌는지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색깔이 진하게 되고, 이 레이어에서 이 토큰의 영향력을 제거했을 때 진할수록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왼쪽 그래프는 FFN의 결과이고 오른쪽은 MHA의 결과인데, 왼쪽에서는 X축 왼쪽 초반부 레이어에서 이 FFN 쪽의 업데이트를 제거했을 때 확률이 크게 변한 것을 보이고, 오른쪽은 중후반 레이어에서, 특히 라스 토큰 쪽에서 중후반 레이어에서 이 MHA의 영향력을 제거를 한다면 예측 확률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MHA 쪽에 집중을 해서 그 이전 레이어, 최종 답변을 내기 전에 이전 레이어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가를 좀 확인을 하고자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early exit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각 중간 레이어에서 마지막 토큰에 대한 MHA 업데이트를 모캡 스페이스로 프로덕션을 해서 얻은 어떤 토큰이 있을 텐데, 그 토큰이 그 식이 오른쪽이고 왼쪽, 그러니까 최종 레이어에서 최종 예측한 토큰, 그 아그맥스를 취한 최종 아웃풋 토큰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어트리뷰트가 결국 모델이 생성한 답변인데, 그 익스트랙션 비율을 봤을 때 이 초록색인 MHA 쪽이 FFN보다 높은 것을 통해 앞선 실험 결과와 유사하지만 어찌됐건 MHA 쪽에서 이런 어트리뷰트 익스트랙션이 일어나고, 이는 일반적으로 중후반 레이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보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텐션 웨이트 값을 건드려 보는데요. 각 레이어의 MHA에서 마지막 토큰이 어떤 특정 인풋 요소를 보지 못하도록 그 해당 어텐션 웨이트를 0으로 만든 정보 흐름 차단 실험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초중반 레이어에서는 마지막 토큰이 퀘스천 정보를 먼저 이해를 한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질문의 릴레이션 그리고 질문의 서브젝트 순서대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중후반 레이어를 보면 컨텍스트 서브젝트와 어트리뷰트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때 사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이는 이제 컨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차단할 때와 서브젝트 쪽을 차단했을 때 확률값이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 토큰이 컨텍스트 서브젝트 쪽에서는 내부 기억을 또 컨텍스트 어트리뷰트 쪽에서는 외부 정보를 추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컨텍스트를 확장을 하게 되는데 이전 실험처럼 충돌 컨텍스트는 그대로 두고 내부 기억과 일치하는 서포팅 컨텍스트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어떤 예측 패턴을 보이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퀘스천 정보를 먼저 전달한다는 것은 단일 충돌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반면에 어떤 답변을 할 때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을 할 때 이전에는 서브젝트에서 그걸 활용해서 어트리뷰트를 추출했다면 이번에는 서포팅 컨텍스트에서 어트리뷰트를 직접 복사해서 답변을 하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경로를 택해서 답변을 하는 현상을 봤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 내부적으로 내부가 뭔지 외부가 뭔지를 구분하고 선택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음은 이 어텐션 헤드에 집중을 해서 이 헤드에 대한 중요도 점수를 계산을 하고 그 특정 역할을 하는 헤드를 좀 구분을 합니다. 이 아래쪽 왼쪽 식의 i라는 게 헤드의 중요도 점수이고 이 특정 어텐션 헤드의 아웃풋, 그러니까 헤드가 만든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그 헤드 아웃풋을 조금 변경을 했을 때 로스가 얼마나 바뀌는지 그 그레디언트 값을 곱해서 데이터셋에 대해 평균에 대해서 이 점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그 헤드가 내부 또는 외부 중 어디에 더 기여를 하게 되는지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모리 헤드와 컨텍스트 헤드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시각화해 봤을 때 두 헤드가 사실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 어텐션 헤드 중에 메모리 쪽 어트리뷰트를 예측하는 데 더 기여하는 메모리 헤드가 있고 컨텍스트 쪽에 좀 더 기여하는 컨텍스트 헤드가 있음을 보이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봐서 그 헤드를 기반으로 각각 헤드에서 탑 5를 메모리 헤드 그리고 컨텍스트 헤드로 선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헤드들이 실제로 그 어트리뷰트를 수출하는지를 확인을 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진짜 메모리 헤드가 내부 기억에 기반으로 한 그 답변 어트리뷰트를 추출하고 컨텍스트는 그쪽에 어트리뷰트를 추출하더라. 그 각 헤드가 사실 생성하는 그 집중을 하는 정보가 서로 다르고 이는 마지막 레이어 쪽에서 마지막 토큰을 예측할 때 그 정보들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이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논문은 PH3라고 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직접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앞에서 식별한 어텐션 헤드에 개입을 해서 지식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패스 패칭 기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 헤드와 아웃풋 어트리뷰트 사이의 인과적인 관계를 먼저 분석을 하는데 먼저 원래 입력 X에 대해서 모델을 런하게 되어서 모든 헤드에 원래 오리지널 액티베이션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풋을 변형을 시켜서 그 corrupted 된 인풋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모델에 넣어서 그거에 대한 corrupted activation까지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입력을 다시 넣는데 어떤 우리가 타겟하고자 하는 특정 헤드에 대해서만 corrupted activation으로 교체를 해서 그거에 대한 아웃풋 로짓을 변화를 한 다음에 중요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 헤드를 중요도 점수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컨텍스트와 메모리 예측을 방해하게 하는 그런 탑키 퍼센트의 헤드를 선정을 해서 프루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헤드의 아웃풋을 0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프루닝을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모델이 외부 문맥을 좀 더 활용하게 혹은 내부 기억을 좀 더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이 실험은 일단 1차적으로 그 헤드 식별의 워드 캐피털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그 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그 식별한 헤드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NQ 데이터에 대해서도 테스트 샘플을 100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실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트릭은 얼마나 내부 기억을 활용하는지, 외부 기억을 활용하는지를 측정을 하고 베이스라인으로는 단순 프롬프팅 방식으로 어느 쪽에 좀 더 의거해서 내부 기억 혹은 외부 문맥에 의거해서 답을 해라 하는 프롬프팅 방식, 그리고 컨텍스트 디코딩 방식, 컨텍스트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방식, 그리고 패스 패칭 대신에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헤드를 탐색하는 방식과 비교를 합니다. 실험 결과는 GPT-2 X라지에 관해서만 갖고 왔고, 뭐 PH3 여기서 제안하는 방식이 다른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우수한 성능을 냈다. 그러니까 메모리 쪽을 좀 더 잘 쓰게끔 하는 것과 외부 지식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그 두 방향 모두 유의하게 성능 향상이 됐다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프롬프팅 방식을 더하면 좀 더 외부 문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NQ에 대해서도 오픈 도메인 QA에 대해서도 평균 6.2 정도의 2% 정도의 리콜 점수의 향상을 보였고, 이를 통해 어떤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좀 다른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컨텍스트 헤드를 제거하는 것만 해도 문서에 좀 더 페이스풀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랭귀지 모델의 지식 충돌이 단순히 어떤 쪽의 답변을 선호해서 뱉는다라는 선호의 현상보다 내부 기억과 외부 문맥을 담당을 하는 서로 다른 어텐션 헤드들이 마지막에 합쳐지면서 그 정보 흐름들 간의 충돌 현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다만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 논문을 읽었을 때 내부는 팩츄얼하고 외부는 카운터 팩츄얼하는 고정된 세팅이라 사실 이 반대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식별이 되는지 똑같이 작동을 하는지 트루풀니스와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인 건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번 주 공유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